연세안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 강상욱입니다. 갑상선은 저희 목 한 중간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우리가 숨을 쉬는 기도고, 여기가 목소리를 내는 성대 부분이고요. 갑상선은 요 기도 앞으로 해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갑상선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윤활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이 일종의 우리 몸이 막 불타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막 그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도 막 빨리 뛰고요. 얼굴에 열도 확확 오르고 혈압도 많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모든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살도 많이 빠지고 설사도 생기고 그럽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의 변화도 생기고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과다하게 기능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마모가 되면서 기능이 나빠지는 쪽으로 가시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요, 이제 기능 저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능 저하 상태는 이제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100%의 효율을 봤다고 한다면은 한 80%, 70% 정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대사가 떨어지니까 몸이 붓고 살도 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비도 생기실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더위보다는 추위를 많이 타십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서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게 되시고요. 머리도 푸석푸석해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면서 탈모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갑상선암이 워낙 최근에 많이 발생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갑상선 검사를 받아야 되나, 어떤 경우에 갑상선 검사를 받아야 되나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사실 이 갑상선 암에 대한 원인이 아직까지는 명확히 밝혀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꼭 갑상선 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갑상선 암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기존의 방사선에 노출이 된 경우입니다.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저희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경구 쪽에 방사선 조사 같은 의료용 방사선을 쬐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방사선을 과다하게 목에 노출이 되신 경우에는 이 방사선 자체가 갑상선 암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방사선 노출에 의해서 그 시기에서 5년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서 갑상선암 유병률이 타 지역에 비례해 가지고 몇십 배 이상 증대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고요. 갑상선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직계 가족 중에 2분 이상이 갑상선암의 병력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한 번 정도는 갑상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갑작스럽게 목소리 변화가 있다든지, 목에 뭔가가 만져지면서 그게 갑작스럽게 커진다든지, 목에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갑상선 쪽을 초음파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갑상선암은 저희가 흔히 거북이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갑상선암은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갑상선암은 워낙 예후가 좋기 때문에 치료만 잘 받으시면은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간단한 치료로서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 초음파가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간단한 검사로서 갑상선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시거나 어떤 이상 소견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신다면은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검사를 받아서 모든 암의 치료는 조기 발견을 통해서 최소한의 절제로 최소한의 합병증으로 완치를 해서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맞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한원식입니다. 요즘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뭐 방광 아래에 밤톨만한 사이즈로 있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비대증이 많이 생기고요. 고령 환자들이 많이 드시고 이제 서구화된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전립선암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초기 암에서는 별다르게는 없습니다. 이제 비대증이 생기다 보니까 노인분들에서 이제 비대증 증상이 결국 암 증상 같이 느껴지시는 건데,
뭐 빈뇨, 뭐 잔뇨감,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밤에 여러 번 깨시고 이런 하부요로 자극 증상이 생기시는 거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고, 마찬가지로 전립선 암이 있어도 그런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 거고요. 암이 진행이 되면 전립선 암이 대부분 이제 뼈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뼈가 아픈 이제 통증으로 많이 느끼시고, 뭐 정형외과나 다른 과에서 진단을 받아서 저희 과로 이제 다시 의뢰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립선이 요도를 누르니까 이제 막히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이제 약하게 나오는 증상을 느끼시게 되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면 방광의 프레셔,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방광이 변화가 와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남자나 여자나 다 변화가 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남자 같은 경우들 비대증이 생기고 암이 있고 사이즈가 커지면 앞에서는 막으니까 소변이 약해지고 방광이 이제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쓸데없이 두꺼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방광이 효율적으로 수축을 못하니까 자주 보고 앞에 막혀 있으니까 잔뇨가 남죠. 그래서 잔뇨가 남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보게 되고, 또 노인분들이 되시면 밤에 야간에 소변 양이 늘어납니다.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야간뇨가 증가하고 낮 시간에도 빈뇨가 나빠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하부요로 증상이 생기시는데, 그거 생긴 것 자체가 암 특이적이지는 않아요. 연세 드시고 비대증이 있는 분들 다 생기는 증상인데, 암 자체가 전립선 암이 고령 환자에서 많이 생기시니까는 그런 것들로 비뇨기과 오셨다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요즘은 또 이제 검진에서 그 PSA라고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생기는지는 딱 그 유전자적인 뭐 그런 검사는 밝혀진 건 없고요. 이제 서구화된 음식, 이제 육류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 가족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립선 암이 있으신 분들은, 아드님들은 이제 검사를 좀 젊었을 때 40대부터는 좀 그 전립선 특이항원 같은 검사들을 좀 받으실 거로 권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국가 암 검진의 기본 검사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40대에 한 번 정도 해보시고, 거기서 정상이시면 매년 뽑을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대개는 뭐 한 5년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뭐 CT, MRI, 뼈 사진 찍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병기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갖고 뭐 수술이나 방사선, 약물요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건강하게 야채 많이 드시고 육류를 줄이는 거, 특히 이제 빨강 육고기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교실의 이승환입니다. 신장은 이제 우리 몸의 좌측 그리고 우측 그리고 두 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이제 노폐물을 걸러내야 되는데, 노폐물을 이제 소변으로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신장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에서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이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그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장암의 경우에는 잘 생기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전적인 소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신장암 같은 경우는 특정 유전자의 변형으로 인해서 암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신장암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정상인보다 암의 발병률이 2배 내지 5배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50세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라든지 CT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검진 체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 환경적인 요인이 될 텐데요. 최근에 들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흡연 연령도 늘어나고 있고, 비만 환자도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흡연을 많이 하였다가 지금 끊었더라도 흡연 과거력이 이제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장암의 발병률이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연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비만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이제 우리나라도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고지방식이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들의 섭취량이 늘어가고 있고 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비만, 체질량 지수가 높은 이러한 비만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역시 신장암이 좀 더 잘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과 비만이 신장암에 있어서는 중요한 위험 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금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신장에 있어서 물혹이라 알려진 이제 낭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낭종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뭐 피부에 뭐 이렇게 김이라든지 주근깨 생기듯이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긴 한데 이러한 이제 물혹도 단순 물혹이 있고 이제 복합성 낭종이라고 그래갖고 단순히 이제 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물혹에 이제 경막이라든지 이제 석회화 같은 것이 생기는 물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이렇게 흔치는 않지만 이제 암으로 변형될 그러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 같은 경우 역시 주기적으로 신장에 대한 초음파라든지 CT를 통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암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개는 이제 노인들 층에서 많이 생기고 있지만은 이제 젊은 연령층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30대라도 1년 혹은 2년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제 주기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제 50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위험 소인이 없을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장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0세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 혹은 CT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학과 김종찬입니다. 방광암이라고 하면 신장에서부터 요관을 따라서 소변이 따라 나오는 길 표면에는 요로상피라고 하는 세포층에 그에서 생기는 암을 갖다가 요로상피암이라고 하는데 방광 내에서 그렇게 요로상피암에서 그 악성 변화를 일으켜서 생긴 종양입니다. 방광암에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긴 한데 방광암의 위험 인자로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염색약이라든지 다른 독성 물질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요관이나 방광 쪽으로 그런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변성을 일으켜서 암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광암의 증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혈뇨입니다. 혈뇨라고 하면 눈으로 보기에 빨갛게 보이는 것을 갖다 유관적 혈뇨라고 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소변 검사했을 때 혈뇨가 소견이 보이는 것을 현미경적 혈뇨라고 합니다. 이 두 사인 모두 중요하고 그런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방광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혈뇨 외에 통증 같은 것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통증이라고 하면 이제 하복부 통증이라든지 가끔 가다가 방광암이 그 방광 전체를 침범하게 되면 이제 수신증 같은 게 생겨서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드물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배뇨장애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배뇨장애라고 하면 보통 소변을 좀 자주 본다든지 급박뇨가 심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광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알려진 바는 없긴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전에 발견을 하게 되면 내시경적 수술로 어느 정도 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혈뇨 소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 같은 것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되면 소변 검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혈뇨 소견이 미세하게나마 혈뇨 소견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방광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